네, 교과서 90이래. 교과서 80에서 81쪽이고요. 노트는 41에서 42 갈 건데, 기단과 전선 지난 시간에 조금 했잖아요. 우리나라 주변에 영향을 미치는, 우리나라 날씨에 영향을 미치는 우리나라 주변의 기단은 무엇이 있는가 했는데, 오늘은 전선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전선하면 여러분은 뭐 그죠? 뭐 전기가 흐르는 선 이런 거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의 전선은 그런 전선은 아니고요. 자, 핵심 개념은 전선이라고 나오는데, 학습 목표 볼게요. 전선이 형성되는 과정과 전선 주변의 날씨 변화를 설명할 수 있다. 자, 요거를 이제 여러분이 아주 스몰 스케일로요. 이걸 집에서 조그맣게 반찬통 가지고 한번 해서 동영상이나 사진을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학교에 오기 전까지 주말까지의 과제로 선생님이 따로 내놓을게요. 이거를 제출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따뜻한 물하고 찬물을 준비하시고 따뜻한 물에다가 약간 색깔 있는 거를 뿌려요. 그리고 찬물에도 색깔 있는 거를 다른 색깔을 뿌린 다음에 두 개의 그 반찬통 같은 거에 두 개에다 동시에 넣고 가운데를 빼주는 거죠. 그래서 따뜻한 물과 찬물의 움직임을 관찰해서 이거 두 개가 어떤 이런 경계면이 만들어지는지를 여러분이 실제로 관찰하고 네,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따뜻한 기단과 차가운 기단이 둘이가 만났다.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 그러면 두 개가 만나면은 처음부터 섞이진 않겠죠. 근데 섞여 나갈 때는 어떻게 될까? 하면은 차가운 이제 좀 뭐랄까? 차가운 거는 여러분이 이제 요 근처에서 생각하셔야 될 거는 따뜻한 거는 일단 가볍다. 그리고 차가우면은 상대적으로 무겁다. 같은 부피일 때 그런 느낌이 있죠. 그러면 따뜻한 애랑 차가운 애가 처음에 이렇게 덩어리끼리 만나게 되면요. 처음에는 긴장 관계에 있죠.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근데 여기가 찬 공기, 여기가 더운 공기면 이 둘 중에서 누가 움직이게 되느냐. 무거운 놈이 약간 아래로 들어가고 더운 애는 약간 위로 올라가면서 얘네 둘 사이에 어떤 대류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찬 공기가 아래로 내려가고 더운 공기는 위로 올라가고 이건 물에서도 마찬가지로 일어나게 되는 현상입니다. 그러면 이 경계면 있죠. 이 경계면은 약간 비스듬해지겠죠. 이 비스듬해지는 것을 이렇게 둘이가 만나는 것을 전선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만난 면이 땅하고 만나는 곳 있죠. 이 땅하고 만나는 이 선.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 뒤쪽으로도 선이 쭉 생길 거니까 따뜻한 공기가 이렇게 만들어진다면 이 뒤쪽으로도 입체적으로 생각했을 때 저 뒤에까지도 계속 공기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더운 공기가. 그러면은 찬 공기하고 만나는 요 면 있죠. 요 면 여기가 넓이로 나올 거 아니에요. 이걸 전선면이라고 하고 이 전선면을 따라서는 선이 하나 나오겠죠. 이렇게. 그죠? 이 선을 전선이라고 해요. 요거는 전선면. 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둘이 만나면 차가운 게 밑으로 내려간다. 그래서 찬 기단과 따뜻한 기단이 만나면 전선면이 발생하고요. 여기 지표면하고 닿는 이 부분은 전선, 그리고 얘네들 둘, 그러니까 부피와 부피가 만났을 때 만들어지는 이 면, 네, 넓이는 전선면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교과서 80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림이잖아요. 근데 이 경우에 지금 여기서는 그림이 안 그려져 있지만 여기 책에는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찬 공기가 좀 더 우세하게 열심히 움직이고 있을 때 따뜻한 공기가 가만히 있는데 찬 공기가 이동해 갈 때는 찬 공기가 힘이 센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나타내고요. 이거를 한랭전선이라고 합니다. 자, 한랭전선은 어떤 경우냐? 찬 공기가 이동할 때 더운 공기가 상대적으로 가만히 있을 때 그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생기면 이제
얘가 위로 어쩔 수 없이 전선면에서 급상승하게 되죠. 저번에 우리가 단열 팽창이랑 공기가 상승하는 경우 얘기할 때 전선면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얘기했었는데요. 여기서 그런 일이 일어나죠. 얘가 이렇게 공기가 위로 올라가면 단열 팽창하게 될 거고, 단열 팽창하던 따뜻한 공기는 여기다가 구름을 만들게 되겠죠. 구름 생성. 구름이 생성되면 비가 오겠죠. 비가 오는데 비가 어디에 오냐면 이 전선면을 기준으로 해서는 뒤쪽에 오게 되겠죠. 그래서 비는 이쪽에 좁은 범위에 내리게 된다라고 합니다. 요거를 조금 이따가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자, 전선의 종류가 2개, 3개, 4개 있는데요. 전선의 종류는 어차피 노트에서 또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여기서는 설명만 하고 넘어갈게요. 한랭전선은 따뜻한 기단 아래로 파고들 때, 그러니까 누가 액티브 하냐면 찬 공기가 적극적일 때, 온난전선은 따뜻한 공기가 적극적일 때. 똑같아요. 따뜻한 공기랑 찬 공기랑 둘이 만나는 건 똑같은데 누가 더 움직이는 쪽이냐라는 거죠. 그래서 한랭전선은 찬 공기가 움직일 때, 온난전선은 따뜻한 공기가 움직일 때입니다. 자, 폐색전선은 뭐냐면요. 한랭전선이 있었어요. 근데 한랭전선이 좀 더 뒤에서 밀어붙이는 힘이 강하거든요. 찬 공기가. 그래서 얘가 막 밀어붙여. 근데 여기 앞에 온난전선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면 이 온난전선을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얘는 천천히 가고 얘는 빨리 가니까 따라잡아 버리는 거예요. 따라잡아서 이거 2개가 합쳐진 경우를 폐색전선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정체전선은 어떤 거냐면요. 정체전선은 2개가 차가운 기단하고 따뜻한 기단이 둘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이동하지 않고 머물러 있는 거를 정체전선이라고 하는데 이 정체전선의 경우가 장마를 만들어내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기호를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래요. 뭐 폐색하고 정체하고 조금 헷갈릴 수도 있지만 폐색은 얘가 뒤에 가다가 따라잡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2개가 이런 식으로 같은 방향으로 겹쳐지게 됩니다. 그 다음 한랭전선과 온난전선 한번 볼게요. 여러분이 이제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이 찬기단이 이동해 갈 때를 한랭전선이라고 하고 온난전선은 따뜻한 공기가 찬 공기 가만히 있는데 물론 얘도 움직이지만 얘가 훨씬 더 빨리 움직여요. 움직이면서 여기를 갈 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한랭전선에서는 얘의 기울기가 훨씬 더 급격하기 때문에 저군형 구름이 만들어져요. 근데 저군형 구름은 위로 많이 올라가는 거니까 비가 많이 오겠죠. 비가 많이 옴. 그러니까 세찬 비가 오고 대신에 좁은 지역에 오겠죠. 그 다음에 층운형 구름은 이렇게 은근하게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권층운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여기 밑에 그 난층운까지 쫓아오는데요. 높은 곳에서 생기는 거를 권씨들이라고 하거든요. 권층운, 권 어쩌고, 권운 이런 애들 있죠. 이게 가장 고도가 높은 구름, 이 권자를 달고 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 거가 고층운, 고적운 이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권 다음에 고, 그 다음에 다른 이름인데 하여튼 요 경우에 권층운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뒤에 오는 애들은 층운형 구름인데 층은 진짜 층진 것처럼 이렇게 가로로 얇고 넓은 거 있죠. 이런 걸 층운형 구름이라고 합니다. 이 층운형 구름은 이렇게 완만하게 올라갈 때는 층운형 구름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저군형 구름은 쌓을 적자예요. 쌓을 적자. 그래서 높이 위로 쌓이는 거. 이건 저군. 그 다음에 층운형 구름은 넓은 지역. 얇고 넓게. 그리고 차이를 보면은 전선면의 앞쪽에 비가 오죠. 전선면 앞쪽에 비가 내.
자, 그러면은 나중에 뭐 일기예보 얘기할 때 또 나오겠지만 어떤 사람이 여기 살고 있어요. 근데 내가 봤더니 여기 구름이 보여. 이 건층운이 보여요. 근데 건층운의 특징은 뭐냐면 해물이나 달무리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이쪽을 봤더니 이쪽이 또 서쪽이야 마침. 우리나라는 편서풍지대에 살죠. 서쪽 하늘에서 이렇게 해물이나 달무리가 나타나도록 건층운이 나타난다면 그 뒤에 비구름이 따라오겠구나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건층운은 비예보일 수 있다. 네, 요 정도를 하시면 되겠네요. 이거를 그 책에 일단 줄 좀 그으시고 그 다음에 책에 없는 내용은 이런 것들 뭐 책에 없는 해물이 달무리 이런 얘기들은 여러분이 참고해야 되는 것들은 책에 살짝 좀 적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사고력 키우기 우리나라 초여름에 나타나는 장마전선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그러면 장마전선은 이쪽에 오호츠크의 기단이 있죠. 여기에 북태평양 기단. 그래서 얘네 둘이 여기서 만나는 거예요. 얘가 장마전선. 근데 얘는 잘 안 움직여. 그래서 이게 정체전선이 됩니다. 근데 이게 조금씩 뭐 북태평양 기단이 조금 올라가면은 위로 올라가다 북한에 비가 왔다가 이게 내려가면은 남쪽에 비가 왔다가 이렇게 서로 왔다리 갔다리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적으실 때는 오호츠크의 기단과 북태평양 기단이 정체정선을 형성한다. 정체전선을 형성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비가 내린다. 이게 장마죠. 근데 이제 완전히 장마가 물러간다는 건 북태평양 기단이 여름에 세력을 떨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완전히 밀어 올려서 북태평양 기단이 모두를 점령하게 되면은 이제 진짜 여름이 온 거죠. 그러면 이때는 장마 때보다 더 덥죠. 무더위가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장마 지나면 한여름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성질이 다른 두 기단이 만나서 생기는 경계면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경계면이라고 물어봤으니까 전선면. 그 다음에 대륙에서 형성된 기단이 바다 위를 이동해 갈 때 기단의 습도는 어떻게 변할까? 그러면 대륙에서 형성된 기단은 건조하죠. 근데 뭐 예를 들면은 이렇게 우리나라 너무 못 그린다. 우리나라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서 생성된 기단이 이쪽으로 와요. 이렇게 와서 서해안을 건너와. 그러면 이 건조한 곳이지만 얘가 이쪽을 지나가게 되면 바다에서 증발이 일어나겠죠. 이 공기 속으로. 그래서 서해안을 겨울에 시베리아 기단이 건너오는데 시베리아 기단이 막 오는데 여기에 서해안을 지나오잖아요. 서해안을 지나오면은 서해안에서 증발이 일어나겠죠. 그러면은 이 차갑고 건조한 공기의 아래쪽에 수증기가 공급되면서 어떻게 될까요? 네, 눈이 오게 돼요. 그래서 습도가 높아지면서 눈이 와요. 그래서 우리나라 서해안 지역 있죠. 이쪽에 전라남도, 뭐 광주, 장성 뭐 이런 쪽 있잖아요. 이 지역이 사실은 위도상으로 봤을 땐 따뜻한 곳인데 눈은 되게 많이 오거든요. 눈이 왜 많이 오느냐 하면은 이 서해안을 건너오면서 변질된 기단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겨울에 서해안 저위도 그러니까 전남 지역에 눈이 많이 오는 현상과 또 관련이 있다. 그래서 기단은 변질된다. 습도가 높아지니까. 자,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전선 내용이 끝났어요. 그리고
노트 갈게요. 자, 노트를 가시면 전선의 형성 과정과 전선 주변의 날씨 변화를 설명할 수 있다 해가지고 전선, 성질이 다른 두 기단이 만나 생긴 경계면은 전선면이죠. 전선은 전선면과 지표면이 만나는 경계선이죠. 전선의 특징, 전선 주변에서는 공기의 상승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죠. 그리고 전선을 경계로 기온과 습도 등이 크게 변하므로 전선이 통과할 때는 날씨 변화가 나타난다 해가지고 이 밑에 그림을 보시면 아까 이제 교과서에서는 요거 두 개를 한랭전선하고 온난전선하고 조금 따로따로 나타내 놨었지만 사실은 이 두 개가 가까이서 나타나거든요. 저기압 한번 지나갈 때. 그래서 이거는 온난전선, 이거는 한랭전선. 그리는 방향은 얘네들이 진행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볼록볼록하게 약간 띄어서 그려주시면 돼요. 이거는 이렇게. 그런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두 개가 붙어 있지만 요만큼은 따뜻한 공기죠. 그리고 요 밑에 깔려 있는 거는 찬 공기.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한랭전선 면에서는 소나기가 오고, 그죠? 그 다음에 전선 뒤쪽에 비가 오는 거고, 이건 전선 앞쪽으로 비가 오는 거고, 여기는 이슬비, 그리고 여기는 난층운이 있고 여기는 정란운이 있고 이런 차이가 있고, 권층운이 다가오면 해무리, 달무리가 나타나고 비가 올 징조다라고 옛날부터 얘기를 했었어요. 여기 살고 있는 사람이 봤을 때 여기부터 보이니까. 자, 전선의 종류는, 자, 요거는 여러분이 적어 보실까요? 한랭전선, 전선면의 기울기가 뭐라고 할까? 크다, 급하다. 그 다음에 정란, 구름이 형성되고, 그러니까 저군형 구름이 형성되고 전선 뒤쪽의 좁은 지역에 소나기성 비가 내린다. 온난 전선은 따뜻한 기단이 차가운 기단을 타고 올라갈 때 전선면의 기울기가 완만하다. 층운형 구름이 형성되고 전선 앞쪽으로 넓은 지역에 지속적으로 약한 비가 내린다. 회색 전선은 이동 속도가 빠른 한랭전선이 앞서가는 온난전선을 따라잡아 겹쳐진 전선인데요. 이거는 저기압의 소멸 때 앞으로 나타날 거예요. 일기예보할 때 다음 시간에 배울 거고요. 이거는 정체전선. 정체라는 말 자체가 안 움직인다는 뜻이죠. 두 기단의 세력이 비슷하여 움직이지 않을 때 장마전선은 오호츠크해랑 그 다음에 북태평양. 자,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왜 안 넘어가지? 그 다음 페이지를 해야 되는데. (40에서)
42. 여기까지 했죠. 자, 요거 문제만 풀면 끝나겠네요. 자, 전선면과 전선을 설명한 것을 옳지 않은 것은 성질이 다른 두 기단이 바로 섞여. 바로 섞이는 거 아니죠. 바로 섞이는 거 아니고요. 천천히 섞여요. 그러니까 천천히, 아주 천천히 운동하면서 바로 섞여 성질이 비슷해진다. 이게 옳지 않죠. 이게 답이고, 전선면이 지표면과 만나는 경계선을 전선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전선 주변에서는 공기의 상승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죠. 그 다음에 전선을 경계로 기온, 습도, 풍향 등이 크게 달라지고요. 전선이 통과한 지역에선 날씨 변화가 심하게 나타납니다. 그린 가와 나는 서로 다른 종류의 전선을 나타낸 것이다. 가는 한랭전선, 나는 온난전선이죠. 가는 나보다 이동 속도가 빠르다. 맞습니다. 가에서는 이거 두 개 바뀌어야 되죠. 강한 비가 내리고 이슬비가 내린다. 그래서 답은 자, 이렇게 하면은 이번 시간 내용은 끝나는데요. 교과서 그러니까 82에서 83이 끝났고 노트는 41에서 42가 끝났어요. 여러분은 노트 사진 찍어가지고 내시고요. 노트 사진이랑 교과서랑 제출하시고 그 다음에 집에서 해볼 수 있는 스몰 스케일, 작은 규모의 전선면 실험 사진을 첨부. 만약에 잘 못하겠으면 그림이라도 그려서 내보세요. 원리를 파악해서 그림으로 그려서 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